최혁진 최욱의 매불쇼.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또 어떻게 된 사연이야? 같이 해야지. 아하. 이 또 재밌는 이벤트 왜 나 쏙 빼놓고 하려고 그래요. 아 이게 무슨 사찰 방송 같이. 아 이 뭐야 이거? 이거 뭐 사찰 방송도 아니고. 아이고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예, 아니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에서 또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약속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근데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어제 네. 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뭐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 많이 지쳐 있어. 맞아요. 많이 지쳐 있다고. 네. 이 모습 보면서 좀 여러분께서 재미도 찾고 흥도 좀 올리고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 셋이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예, 뭐 심각해지려고 뭐 한 거 아니니까. 네. 왜 그래? 왜 쳐줘? 대장. 너무 좀 못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생각보다 귀여워. 근데 솔직히 뭐 내가 수산이한테 위로는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수산이한테 위로는 많이 즐겁게 받고 가자. 있습니다. 네, 받고 왔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의 생각을 아주 그 또 제가 보지 못하는 다른 방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고도 나를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 히히히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때요? 이게 어때요? 어떻습니까? 네. 진짜 이 세 분이 너무 용감하다. 정말 효과는 없었으나.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어제- 세 분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의지로 한 겁니다. 의지로. 예. 아니 뭐 예. 바람 세게 불면 이렇게. 아니 뭐 말씀을 뭐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머리 안 감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한 윤석열 파면 촉구의 의지입니다. 빨리 해라. 아니 근데 삭발을 예, 존경합니다. 좀 더 했어야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남겨놨어 머리를. 딴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얘가 이마가 넓어서 그런 거지. 똑같은 걸로 밀었어요. 제가 숱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 똑같은 와중에 거로. 또 좀 신경 쓴 거 아니야? 아니야. 똑같이 많이 밀었구만 또. 네. 그래? 근데 혼났다. 홀라요. 이러나 저러나 좋아하니 미치겠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우리가 이제 선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군가가 지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입장입니까? 지연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난 이후에 결정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좀 들어간 것 요게 같아요. 이제 또 지연 전략의 두 번째 이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 맞아요. 2심 선고가 예. 있거든요. 내일. 네.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는 이재명 2심 유죄 나와. 그러면은 계속 지금 권성동 등등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633이에요. 633. 633. 그러니까 1심 6개월 안에 끝내고 2심 3개월 안에 끝내고 대법 3개월 안에 끝내라. 네. 그래서 내일 유죄 딱 나온 다음에 빨리 3개월 안에 대법 선고 나와서 이재명 대선에 못 나오게 해라. 뭐 요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힘에서는 국힘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컨대는 오히려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원했던 건 하나도 안 됐어요. 한덕수 탄핵 먼저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덕수 탄핵 먼저 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고 이전에 하라 그랬는데 결국 그렇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법원 다 봉쇄됐어요. 법원하고 검찰청이.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갔었었고 오늘도 원래 재판이 있어서 여기 못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재판이 없어졌어요. 네. 5월 달로 넘어갔어요. 지금 27일까지 다 못 들어가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요번 주 안에 할 것 같기는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26일 재판까지 보고 결정할 줄은 몰랐죠. 아직까지 선고일이 안 정해졌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정치적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정치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우선 두 가지 관련을 생각하죠. 첫 번째는 헌재 재판관들이 좀 쫄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영장 기각된 걸 보고 이들은 다 쫄았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네, 그랬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한덕수 이 총리에 대한 결정은 그렇게 기각으로 하는 걸 보고 아 이분도 진짜 쫄았나 이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 자체는 나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상상이 안 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미선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정계선 조한창은 어디 가는 거야? 붕 떠버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을 기각시켜 놓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아무도 임명 안 해도 자기는 괜찮다 하는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는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거죠. 헌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한덕수가 그대로 있었으면 탄핵이 결국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6명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10명에 대한 탄핵 결정 난 거 전부 다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네. 게다가 윤석열 재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네. 이런 자가당착적인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영배가? 내가 판단하는 문영배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질 않아. 그런 판결이 나면 되게 모순적이고 말이 안 맞는 건데 부끄러워하질 않아.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을 향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쫄았설, 쫄았설이 하나 있고 조율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회하는 설인데 나는 그 두 가지가 다라고 봐요. 조율설은 뭐예요? 조율설은 뭐냐면 윤석열 탄핵은 좀 가고 파면하고 대신에 그래 한덕수는 내어줄게. 우리 좀 좋게 가자. 뭐 이런 이제 타협설. 그러니까 일종의 페인팅인 거지. 누구의 페인팅? 문영배의 페인팅인 거지. 문영배의 한덕수에 페인팅? 대해서 기각을 해주면서 아 나는 니네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진보 좌파의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니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 공격하지 마. 우리 집까지 쫓아다니고 우리 이웃 집까지 쫓아다니면서 나 죽이겠다고 압력 놓지 마.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안심을 조금 시켜주면서. 그럼 그거는 쫄았설과 조율설이 합쳐진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그 두 개가 합쳐졌다고 본다고. 그런 입장이죠. 네, 그러면서 윤석열은 파면. 윤석열 파면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건에서 윤석열에서는 지금 중요한 게 뭐 기각설 막 이기보다도 각하설이 중요했잖아요. 각하는 게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각하한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절차적인 문제는 여기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영식하고 윤석열의 정족수 문제는 없지. 정족수 문제는 없지. 그다음에 문제되는 각하는 내란죄와 내란 행위로 구분하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거 말이 너무 빠르셔서 우리 좀 각수산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각하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건이 안 된다. 이거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 내란 죄에 대해서 갑자기 빼버려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거는 각하 이 주장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탄핵 선고를 봤을 때 한덕수도 그거를 주장을 했었거든. 내란죄 뺐어? 야 이거 우리도 그러면 우리 이거 각하야. 이런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재판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의 각하설은 탄핵된 거다 이 설명입니다. 네, 맞죠? 윤석열의 각하, 그러니까 내란죄 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이미 한덕수 총리 그 결정문에서 나와준 거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정영식 그다음에 뭐 조한창 이런 분들이 각하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본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봤을 때는 인용 기각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적극적 행위냐가 이게 중요하잖아. 고의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졌잖아. 한덕수에서 결국은 고의가 있냐 없냐 내란 행위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그다음에 3명의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거냐,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냐 이런 거 썼잖아요. 목적이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막 이런 얘기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윤석열은 엄청 고의가 있잖아. 완벽한 고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부 다 무죄라고 해줘도 이쪽에서는 전부 다 이게 반대로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바로 문영배의 작전이다. 쫄았설과 쫄았기도 했겠지. 타협설, 윤석열 파면 요건 이제 설인데 이게 지금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 네. 그거 지나면 이제 세워라 내워라 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냐? 어쨌든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체제로 조기 대선 가면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 돼. 그러니까 우리도 좀 준비할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봐도
이번에 만약에 이번 주에 금요일에 선거 기일도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설까요? 그게 4월 18일까지 간다고? 저는 그거 헌재가 감당할 수 아니라고 이번 봐요. 주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난리예요. 정말 난리입니다. 광화문에 200만, 300만, 네. 아니야, 천만의 이거. 국민이 다 나올 거예요. 천만 불안해요, 실제로 불안해. 실제로 4월 18일에 그 두 분이 나가게 되면 물론 민주당에서 그렇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6개월 뒤 연장하는 그런 법안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있죠. 근데 그게 좀 통과가 아직 안 됐죠. 근데 그게 통과가 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4월 18일 날에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에 대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아 임명을. 네, 그러니까 그렇지.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임명 국회 추천 국회 몫이고. 추천 몫이니까 아. 니네 합의 아니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맞아. 여긴 제껴두고 맞아. 대신에 그 두 명을 대통령 몫이니까 내 맘대로 그렇지 하겠어. 맞아.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을 안 정해 놓으면 음.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혹은 다른 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헌재 구성이 자기네들이 손쓸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노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알박기로. 미리. 알박기 두 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연을 해서 얻을 게 있다니까. 너무 많아, 너무 분명히. 많아. 있네, 진짜. 분명히 근데 있어. 그거를 면죄부를 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금 이 헌재가 결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화가 바로 나지. 한덕수 기각설에 오케이를 해준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3명을 임명 안 해도 근데 어떻게 중대하지 뭐 않던가. 화내지 말라고 아까 하시더라고. 하지 마, 화내지 마. 아니, 모르겠어. 나도 화는 나는데 화내지 말래. 화를 내야지. 하셨으니까